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그래도 이 주말 동안에 추가적인 혹시 폭락이 또 이어지면 어떡하나 좀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뭐 그렇게 큰 뭐 변동성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도 다행히 또 이 XRP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뭐 2.5% 정도 상승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제 기준으로 보면 한 4% 정도 또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이 XRP는 뭐 소폭이지만 이 반등을 해줬다라는 것에 그래도 좀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이 큰 하락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좀 석연치 않은 그런 구석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왜냐면은 이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에 이 대폭락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그 폭락한 이유가 참 석연치가 않은 것이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이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그 첫 번째로는 이 리플과 SEC의 소송전에서 이 법원이 이 항소 신청에 대한 승인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 리플, XRP에 국한된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사건 직후로는 이 XRP가 뭐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 빠졌지만 다시 회복을 하셨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큰 이유 중에 하나로 헝다 파산을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헝다 파산도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2021년 9월이니까 거의 2년 전쯤에 처음 이 헝다의 파산설이 불거졌었고 그리고 실제로 얼마 못 가서 이미 이 중국 본토에서는 이 공식적인 디폴트가 처리는 되었지만 그런데 아직 이 회사는 운영 중에 있어서 이것이 뭐 완벽한 디폴트라 볼 수는 없고 제한적인 또 디폴트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헝다 같은 경우는 항생 지수에서도 퇴출이 됐었고 그리고 본사까지 이전을 할 정도로 이미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헝다 파산 소식도 뭐 이것이 뭐 그렇게 새로울 그런 충격적인 일은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스페이스X의 비트코인 매도설도 뭐 아무래도 또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이것도 뭐 공식적인 확인이 아닌 그야말로 뭐 썰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큰 하락을 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이 시장을 폭락시킬 이 폭락 재료들을 찾아서 그때에 맞춰서 움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을 좀 의도적인 이 폭락이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의도적인 폭락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저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또 말씀드려 보면 먼저 이 비트코인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 4월 달에 이 31K의 고점을 찍고 거의 한 두 달간을 이렇게 하락 채널 속에서 지지부진한 하락 움직임을 또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블랙록이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이렇게 또 상승을 했던 거고요. 그럼 이 트윗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미결제 약정수의 높은 수준은 가격 급변, 대부분 급락으로 이 가격 급변에 빌미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이 차트의 모습을 기억을 하시면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이때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걸 보시게 되면 이때가 지난 4월의 고점이었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 시점에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신청이 되면서 이런 가격이 상승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밑을 보시게 되면 이 미결제 약정 수도 덩달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꽤 높은 이 미결제 약정 수량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결제 약정 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롱이든 숏이든 베팅을 해서 아직 목표가에 도달을 안 해서든 아니면 청산가에 도달을 안 해서든 어쨌든 지금 현재 종료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약정을 이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때 이 블랙록이 이 비트코인의 진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좀 확인이 되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커졌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롱에 베팅하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 대다수가 다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많은 물량을 다 태우고 가기에는 그 엉덩이가 무겁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쨌든 뭐 큰 손들에 의해서 이런 폭락이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요 초록색이 요 롱 청산을 의미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수의 롱 물량이 청산되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시장을 하락시킬 만한 그런 폭락의 소재를 찾고 있다가, 금요일날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개의 사건들이 터졌기 때문에 적당히 이 정도면 공포장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의도적으로 물량을 던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의견에 힘을 실어줄 만한 근거도 뭐 스페이스X, 뭐 헝다 사건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바로 폭락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이 나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폭락이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이 진짜 시장에 충격을 줄 그런 소재였다라면, 그런 소식이 나온 직후에 바로 하락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거래소들도 하나의 큰 세력, 이 큰 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암암리에 이런 청산을 위한 의도적인 가격 하락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결과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때 18일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10억 달러의 강제 청산이 됐는데, 대다수는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됐고, 그리고 이것은 비트코인이 17,000달러대로 급락을 했던 지난 6월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청산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트윗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 비트코인이 청산된 물량이 한 요 정도를 보이고 있고, 이때가 작년 10월, 이때가 11월쯤이니까 FTX 사태 때 그 청산 물량을 보여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 폭락 때가 이 FTX 사태 때 그때의 청산 물량보다 이번이 훨씬 좀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락 때 이런 꽤 큰 물량들의 청산을 노리고 의도적인 폭락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의도적인 가격 폭락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걸 또 보시면, 이것도 이제 8월 18일 그 폭락 이후로 나온 기사인데, 최근 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투기 세력이 이탈하고 장기 투자자들이 바닥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고, 그리고 제가 이 기사는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8월 15일에, 그러니까 뭐 폭락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이 반감기 대비해서 매집 단계에 돌입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을 정도니까, 지금 아마 큰 손들은 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XRP도 큰 손들이 매집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센티멘트에서 오늘 새벽에 이 트윗을 하나 올렸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XRP가 완만한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4% 정도의 가격 상승은 가장 큰 규모의 고래 중 일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1000만 개에서 10억 개 사이에 이 XRP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 주소는 221개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차트를 또 첨부를 했는데, 이걸 보시면 이 초록색이 이 XRP의 가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 약식 판결 이후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이 됐다가 그 이후로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더 큰 폭락이 나왔었는데, 보시면 이 노란색 선이 지금 여기 1억 개에서 10억 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는 그 물량이, 보시는 것처럼 이번 급락 때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보유한 물량이 110억 개나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도 마찬가지로 이 약식 판결 이후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오히려 이 파란색, 그러니까 1000만 개에서 1억 개를 보유한 이 고래들의 물량도 전체적으로 이런 상승을 하면서 총 51억 개를 매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개에서 10억 개의 XRP를 보유한 지갑의 총 보유 수량을 합하면 그것이 161억 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그래서 이것을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되면 87억 1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럼 87억 1천만 달러가 원화로 얼마냐면, 보시는 것처럼 11조 6,700억 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물량을
이 XRP 고래들이 지금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매집을 했을까? 앞으로 이 XRP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면 과연 매집을 했을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폭락은 그 하락의 이유가 뭐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고, 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서는 앞으로의 이 대세 상승장을 앞둔 의도적인 가격 하락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XRP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렇게 비교적 큰 폭의 좀 폭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2023년도부터 이때부터 시작된 이 상승 추세선을 보시는 것처럼 뭐 폭락 시점에서는 뚫고 내려가긴 했지만 결국엔 말아 올리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이 상승 추세선을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된 이 상승 추세선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에 폭락으로 꽤 많은 개미들은 떨어져 나가게 됐고, 그리고 이 큰 손들과 찐 홀더들의 손에는 상당량의 물량이 넘어갔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는 더 큰 폭락의 가능성보다는 뭐 비록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가격을 흔드는 수준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아무래도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도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이 비트코인의 급락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20%의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이런 기사도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플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이 비트코인의 영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을 한다면 당연히 동반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또 고려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단기 바닥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뭐 정확히 예상할 수 없는 만큼 결국엔 이 반감기를 앞두고 뭐 내년 내후년에 이 대세 상승을 믿는다면 이 매수 거미줄을 쳐놓고 입 벌리고 있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제가 지난 주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폭락에 좀 더 매수를 했고, 또 지금도 거미줄을 쳐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온전한 비트코인 한 개를 지금 이번에 만드는 게 목표인데, 뭐 어쨌든 여러분도 이번 약세장의 구간을 하나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